여러분, 거대한 산처럼 모든 걸 품어주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무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요, 이 아주 오래된 지혜가 서양의 현대 철학자, 심지어 양자 물리학자랑 만나면 와, 이게 또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 놀라운 통찰 속으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안정시킨다. 딱 이 한 문장이 바로 무토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토가 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베르그송, 닐스 보어, 들류즈라는 이 세 명의 엄청난 서양 사상가들이 이 무토라는 개념을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지혜를 싹 모아서 내 삶에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도대체 무토가 뭐길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힘의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암 선생님은 이 무토를 거대한 산, 아니면 아주 넓은 대지에 비유하세요. 상상만 해도 든든하죠? 모든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기반 말이에요. 모든 걸 그냥 다 받아주고 안정시키고 심지어는 서로 막 싸우는 것까지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힘. 이게 바로 무토가 가진 핵심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토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그런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중재자고요. 믿음직한 신뢰와 뚝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걸 너그럽게 끌어안는 포용력이 있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중용의 수호자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동양의 지혜를 서양 철학자의 눈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앙리 베르구송입니다. 이분은 모든 게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말한 철학자인데, 아니 흐른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안정을 상징하는 무토랑 연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베르그송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애의 약동, 그리고 지속. 그는 우주 만물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빵 하고 터지는 생명의 힘, 바로 이 생애의 약동 때문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봤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베르그송은 무토를 생의 약동이랑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엄청나게 타오르는 생명력이 밖으로 막 폭발하는 대신에 안으로 깊숙이 꾹꾹 눌러대마 응축된 결과물, 그게 바로 안정성이라고 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아니라 변화를 품어내는 안정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의 약동이 마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에너지라면 무토는 그 강물이 기댈 수 있는 거대한 바위나 배를 멈춰 세우는 낫 같은 거예요. 이 든든한 기반이 있어야만 생명의 흐름이 그냥 막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깊은 통찰인 거죠. 자, 철학의 세계에서 이번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점프해 볼게요. 바로 과학, 그중에서도 가장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이 극도의 혼돈 속에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인 닐스 보어는 대체 어떻게 안정의 원리, 즉 무토를 발견했을까요? 닐스 보어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보다 훨씬 더 작은 세계를 탐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계는 모든 게 확률로만 존재하고 입자들이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말 그대로 혼돈의 장, 바로 양자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도 어떤 질서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믿었어요. 와, 보어의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는 무토를 이 혼돈스러운 양자장 안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딱 균형을 이루는 평형점에 비유했어요. 수많은 가능성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 드디어 안정을 찾고 정보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저장될 수 있는 바로 그 기반. 그러니까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안정 원리로서 무토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양자 세계의 그 엄청난 혼돈이 그냥 무질서로 끝나지 않고 원자나 분자 같은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무토처럼 안정시켜주는 중심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복잡함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우주의 비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창의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볼 거거든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질 들레지는요, 이 안정이라는 개념을 아예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들레즈는 우리한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툭 던져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좋다고 말한 그 안정, 균형, 중심이라는 거? 혹시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창조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정체 상태는 아닐까요? 와,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무토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들레즈의 핵심 개념 중에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죠? 근데 그냥 텅 빈 작업대나 깨끗한 캔버스를 떠올리면 아주 쉬워요. 내구 작품을 만들기 전에 모든 블록이 그냥 흩어져 있는 상태. 어떤 규칙도 없고 정해진 모양도 없는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 바로 거기죠. 무엇이든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연결이든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공간 말이에요. 들레즈한테 창조란 건 딱 이 3단계 과정이에요. 먼저 기존의 낡은 틀을 확 깨부수고 탈영토화, 그 다음에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가능성의 평면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배치를 시도한 뒤에 다시 안정된 형태로 자리를 잡는 재영토한 거죠. 자, 여기서 무토는 바로 2단계,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비옥한 땅이자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되는 셈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휴, 지금까지 철학, 물리학, 현대사상을 넘나드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이제 이 엄청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자신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3가지 관점을 한껏 정리해 볼까요? 베르그송에게는 무토는 생명의 강물을 지탱하는 단단한 바위였고, 보어에게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중심이었죠. 그리고 들레즈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빵빵 터져나오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은 다 달랐지만 결국 모두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안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현암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게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을 찾고 주변의 변화를 기꺼이 뛰어넘으면서 그 속에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굳건한 삶을 세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안정의 기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모든 변화를 끌어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비옥한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 삶의 무토는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